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성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정순신 사태로 드러난 지독한 학교폭력과 2차 가해 현실이 이 더글로리 동원의 화상처럼 참혹합니다. 교실 안에서는 어떤 특권도 없어야 하는데요. 학교폭력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님 오셨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이동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염희정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최미란님 오셨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엄은하님 오셨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이예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 문진철 학교생활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심창보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등촌고등학교 서정현 교감 선생님 오셨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한아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덕구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추후에 오시는 분들은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조정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장님과 우리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또 피해자들이 다시 학교 현장으로 또는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지금 최근에 아마 저도 이번에 몰아보기로 더 글로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다가 요약본을 봤는데 참으로 참혹한 각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 현장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글로리의 현실판이라고 보통 불리는 정순신 학폭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경악하면서 다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학교폭력의 실상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문제도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어쩌면 우리가 잠시 잊고 있거나 아니면 경시하고 있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도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각종 보호기관들이 있는데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기관은 단 한 개 있다. 전국에 해맑음센터 유일한데 이마저도 시설 노후화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한 개로 과연 이게 수용이 가능할지 싶을 정도인데 이나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하는 문제, 또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에 2차 가해를 막는 문제,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에 관한 문제,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을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을 오늘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 여러분들 환영하고 좋은 논의 자리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조사 단장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그리고 피해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조정실 회장님 포함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은 한 아이를 넘어 한 가정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일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 가정의 문제 그리고 학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저희들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이구심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진상조사단과 그리고 교육위 야당위원들이 자료 확인차 서울대를 항의 방문했는데 의혹 해소에 책임이 있는 서울대학교의 행태는 국내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총장은 보고도 안 받았다. 가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다니는지 확인이 안 되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상황을 알았다. 입학도 확인할 수 없다 등의 황당한 답변을 듣고 온 상황입니다. 서울대의 자기 부정이자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2차 가해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나아가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는 단순히 학교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개인 간 학폭 사건을 넘어서 검사 출신 윤석열 정권의 검사특권 세습 과정이 학폭 사건까지 이어진 어떻게 보면 애견된 참사입니다. 정순신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심각한 변칙적 사건입니다. 첫째는 개인 간 학폭 사건을 넘어서 검사 출신 윤석열 정권의 검사특권 세습 과정이 학폭 사건까지 이어진 애견된 참사입니다. 이는 힘있는 아버지를 둔 가해자가 국내 최고의 대학교에 입학한 특권의 세습 문제입니다. 자녀의 학폭 사태를 법 기술로 피해가면서 정의 감각 자체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 감각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서울대학교는 가해자가 입학하게 된 전 과정을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순신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는 학교 운영 제도를 농락했다는 점입니다. 자식의 명문대학 입학을 위해서 권위가 인정되어야 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제도를 농락하고 그리고 이 제도가 갖는 교육적 가치를 여지없이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정순신 사태를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은 학생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학폭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한평생 가중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진상조사단은 국민과 함께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그리고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해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모두들 알고 계시나요? 피해 학생들은 괴로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가정까지 이게 붕괴되는 상황이 되니 왜 계속 우리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왜 피해자이면서 보호받지를 못하는지 가슴을 치게 됩니다.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게 아니라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해마다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당사자인 피해자의 얘기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두 협력해서 진정한 피해 보호 지원 대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시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우리 피해 가정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모두 좀 함께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부 문진철 학교생활문화과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존경하는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마련해 주신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권과 교육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정하게 대처를 해서 근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추이를 보면은 201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의무화 등 학교폭력 대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체계화된 이후에 17년까지는 점차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발생 비중이 높았던 신체 폭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언어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폭력 양상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부는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고 금방 조정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학교 폭력 대응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도교육청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심창보 변호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변호사 심창보입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지원하고 학교폭력 불복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시기 다소 줄었던 학교폭력 사건 수가 최근 급증세에 있고 비례해서 학교폭력 불복소송도 올해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학폭위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학교 폭력의 양상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의 유형이 매우 많아지고 그에 따라 청소년 우울증 등 정신상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 대책, 일어난 학교 폭력에 대한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으로 학교 폭력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어난 학교 폭력에 대해서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전 지원부터 사후 지원까지 맞춤형 대책을 통해서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을 내시라 하는 등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이 발디딜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전 인지, 감지를 두텁게 해서 미리 학교폭력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대한민국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실무자로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등촌고등학교 서정현 교감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감 선생님 마스크 혹시 벗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등촌고등학교 교감 서정현입니다. 이번 최근에 여러 학교폭력 관련 사안들을 보면서요, 참 그 학교 구성 입장에서 심각성은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 이게 해결책이냐 했을 때 그것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일단은 경직화된 학교폭력 제도와 폭력에 노출된 우리 사회 문화의 그 방점을 좀 잡고 싶습니다. 폭력은 사실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갈등이지만 갈등의 해결은 사과와 존중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저질러도 사과하기보다는 처벌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부모의 맹목적인 자녀 사랑과 학생들 사이에서 타인 혐오와 자기중심적인 사회 분위기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 수준의 심각한 학교폭력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와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학교폭력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에게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일련의 대책들을 보면 엄벌주의, 분리 강화, 경각심, 입시 불이익 등
더 경직화되는 것은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수사기관, 사법기관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당연히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학교는 처음부터, 선생님은, 학교와 교사는 처음부터 경찰도, 법원도, 교도관도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이 생활교육을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0여 년 전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이 응부적인 생활교육 대안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초기에 갈등 조정자로서, 갈등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도 부족하다면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한 갈등 중재를 추진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협력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담, 치료 및 대안교육의 기능 강화에서 재발 방지 노력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움직임,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학교폭력 예방과 접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한아름 변호사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아름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주로 학교폭력 사건 그리고 소년 사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년 심판, 또 올해 더글로리 이렇게 계속해서 드라마에서 학교폭력과 소년 형사사건과 이런 것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사실은 체육계, 연예계 할 것 없이 계속 터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정치계까지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일을 하면서 학교폭력 제도의 미비점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진영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학교폭력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지금은. 안 되면은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이거를 올해 해결하지 않으면 하여튼 다음 내년으로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폭력 예방법, 그러니까 학교폭력 대책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2004년에 신설이 됐고 그 전에는 법률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피해 학생들의 신고와 그리고 학교폭력 현장에서 제도 개선 노력으로 지금까지 많이 개정이 되어 왔는데요. 그나마 상당히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학교폭력법도 없었죠. 2012년 이전까지는 피해 학생의 재심 청구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실 겁니다. 예, 다들. 2012년 이후에야 피해 학생들도 소송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상. 그동안 피해 학생들 소송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 학생만 불복 소송이 가능했어요. 지난 3년간 특히 이제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해 학생들 참 현장에서 많이 만났는데요. 가해 학생들도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가해 학생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게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만나고 학폭위를 직접 소송 수행하다 보면은 학교폭력 제도가 피해 학생 가족들에게는 그냥 이거는 인생을 흔드는 일입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꿈을 꾼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갈 준비하고 이제 책가방 메고 그러다 깬답니다. 학교 못 가고. 그 피해 학생들은 왜 신고를 안 하는 걸까요? 신고해도 별로 효력이 없는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 왔는데도 아직도 피해 학생들, 가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믿습니다, 제도를 지금.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 저는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불복 제기하고 사법제도 활용하고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제도를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는 것, 그거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마찬가지로 안 되는 문제고요. 가정 환경, 가정의 경제력, 가정의 권력 여부, 이런 것들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 결과에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요.
특히 일반적인 범죄와 다르게 교내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은 모든 학생을 평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게 뭐 어떤 조건, 학생의 조건에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정의를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가정, 우리가 만드는 이 학폭 제도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정의 수업입니다. 수업의 일부라고요, 학생들한테는.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개선, 제도 방안에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오늘 이 간담회가 직접 열어주신 이 개최 장소가 너무 뜻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해자 가족분들이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피해자 가족분들 언론에 노출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학폭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마다하십니다. 힘들어해요. 알려질까봐. 용기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후로는 실질적인 좀 제도 개선의 미비점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 자리, 물꼬를 터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호 의원님. 네, 뒤늦게도 우리 김용호 국회 교육위의 간사님 오셨습니다. 네, 사실 좀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순신 씨 아들 학폭 관련된 교육위 전체 회의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님을 참석하는 회의인데 좀 늦게 참석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순신 씨 아들 문제만 해도 그 아버지가 그 검사하고 또 권력층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 기술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또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울대를 갔는데요. 매우 폐쇄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너무 역력히 보인다는 것에 제가 너무나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서울대 총장은 정순신 씨 아들 서울대 입학 문제와 재학 문제와 정시 입학 문제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없다고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기 기자분들 계시지만 여러 가지 보도를 지금 냈는데요. 그러면 그 정순신 씨 아들이 서울대를 입학하고 재학하고 정시 입학했다는 그 보도는 어디를 통해서 확인했는지 정말 기자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시 입학조차도 확인을 못하고 학교 서울대 총장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만큼 학폭 문제는 이렇게 좀 이걸 공개하고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매우 은폐하고 이것을 쉬쉬하면서 공론화시키지 않아서 계속적인 학폭에 대한 악순환이 지금 있는데, 우리 한아름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요, 조금 더 공론화하고 더 투명하게, 또 피해자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서 우리 학폭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 일정은 좀 비공개로 좀 전환을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